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2020년 6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를 가고 있는데요.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힘드시겠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1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 3월 초에는 3만 명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증가했죠. 26일 확진자가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게 42,771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고요, 브라질하고 인도도 지금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락한 또 이유를 보시면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또 은행주 스트레스 테스트. 거기다 또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위협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다가 무역 협상 파기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급락한 이유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가 페이스북이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거에서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위터도 폭락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니레버 입장을 지지합니다. 트위터의 그 페이스북이죠, 마크 주커버그,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뭐 자유,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고서 다 말이 아니거든요. 입에 내뱉는 말이 잘못하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똥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말입니다. 글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레버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적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은행주 폭락은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 은행들의 이제 자본 부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은행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 위기 때문에도 기업들 부도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은행들에 대한 자산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로 인해서 연준이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는 연준이 돈을 이만큼 풀기로 했는데 요거밖에 안 되네, 그 안 푸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네, 변명을 하네. 이제 그 변명을 한다라는 어떤 의식이 지금 깔려 있어요, 시장에. 근데 이 부분은 연준이, 자, 물론 100이라는 정도의 돈을 푼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풀자니 자기들도 솔직히 불안한 거죠. 이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만 안 풀 수는 없어요. 왜냐?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요. 연준은 신중해집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한 번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여러 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일종의 쉼표를 두는 거죠. 잠시 쉬어간다. 저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엔 또 연준이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7월 초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6월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또 이거에 반대되는 또 이제 약을 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그렇게 어떤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죠. 흐름 자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22도 바꿨어요. 돈 풀기로. 아주 과감하게. 뭐 유럽이 이 EU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미국이라고 지금 못하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봉쇄 조치도 못합니다. 하면은 완전 다. 근데 아시다시피 연방정부, 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재봉쇄, 다시 봉쇄를 락다운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원래 이 봉쇄 조치는요, 주정부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주에서, 주지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텍사스, 예, 플로리다, 여기에서 지금 봉쇄 조치 강화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시장이 또 좀 급냉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예, 요거는 코로나 이슈는 이제 재확산이 문제인데, 이제 결국에 중국 같은 경우 베이징에서 이제 그런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강력한 봉쇄 조치로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는 그래도 좀 감소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루 50명 전후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봉쇄를 너무 성급하게 일찍 풀었어요. 예. 지금 난리가 난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데는 지금 봉쇄를 더 일찍 빨리 해제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더 생긴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해제를 서둘렀죠. 왜냐면 대선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다시 락다운을 한다?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풀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락다운 못해요. 못합니다. 전혀. 자, 그러면 트럼프는 연준을 계속 압박하겠죠. 근데 거기에 지금 중국이 또 태클을 걸었어요. 미국에다가 무역협상 파기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홍콩 문제로 계속 내정 간섭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국산 농산물을 안 사주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에서는 지금 저번에 대선에서 성공한 게 러스트벨트하고 콩벨트 그쪽에서 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러스트벨트에서 지금 현재 밀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콩벨트까지 줘버리면 대선 완전 작살을 납니다.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락다운을 다시 하느냐, 미국이 지금 중국을 건드렸는데 중국이 오히려 되받아치기를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방법은 또 거기다 연준에서는 또 이게 또 뭐 은행주에 대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언급까지 했어요. 자, 락다운은 못 합니다. 트럼프가. 예, 못 합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주지사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단, 연준은 계속 건들 거예요. 예, 연준은 계속 건들 것이고, 자, 중국은, 예, 설득하겠죠? 예, 뭐, 내정 간섭에 대한 부분이니까 설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강도를 낮추든지, 또 뒤에서 뒷구녕으로 뭘 얘기를 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에 건들 수 있는 어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연준하고 중국입니다. 예, 이 두 가지를 한다 보면은 락다운은 못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시장 끌고 가겠죠. 그 사이에 뭐 치료제가 나오든 뭐 백신이 나오든 그런 뉴스를 또 터뜨리면서 시장 다시 올립니다.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요. 예, 백악관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질병관리, 질본이죠. 그런 쪽하고 CDC인가요? 그쪽하고의 계속 지금 관계가 계속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그렇게 보시고,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도 약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이라기는 게 아니고 약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의 흐름을 보셔도 이제 횡보죠. 한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하루 정도 딱 빠지고 나서 그 위에서 그 구간에서 지금 놀고 오거든요. 그런데 언택트, 바이오, 2차전지, 뭐 수소차 요런 관련된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들 이런 섹터는요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 다 죽진 않거든요. 죽으라는 법 없거든요. 죽는다고 다 죽지 않잖아요. 거기에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길어지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또 이제 다빈치가 쉬운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암 말기 김철민 씨의 펜벤다졸 복용 근황 2월 23일 날 나온 거죠. 간에 퍼진 암이 3군데 완치, 4군데에서 3군데가 완치됐어요. 예,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펜벤다졸 하면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 펜벤다졸, 예, 뭐 진바이오테, 뭐 제일바이오, 뭐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은 알리코 제약입니다. 알리코 제약도 펜벤다졸로 인해서 작년 10월, 11월, 12월 달 한번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 펜벤다졸에 대한 부분은
안 좋다, 뭐 이건 정말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초기에 나왔다가 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왜? 김철민 씨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약청에서도 이거 안 돼, 전혀 하면 안 돼 라는 얘기의 강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펜벤다졸은 그냥 구충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개 구충제인데 이 사상충, 아실 거예요. 그 개를 기르어보신 분들은 심장 사상충 이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걸리면 개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관련된 구충제인데, 자, 이로 인해서 알리코 제약을 포함한 펜벤다졸 관련주들이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주고 3월 달에 다시 지금 자리를 잡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알리코 제약입니다. 자, 알리코 제약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리코 제약은 전문의약품입니다. ETC라고 하죠. 전문의약품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 기관지염, 급성만성 치료제, 그 다음에 소화기, 이 소화계통이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골관절염 쪽, 뭐 고혈압용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많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계 제통이 순환계 질환 계통의 약을 많이 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뭐 알러지, 뭐 소염 진통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 최근에 알리코 제약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자,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버맥틴, 이 텍사메타손이네요. 텍사메타손. 요거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브라질 연구진 미국하고 탈모 치료제로 코로나를 잡는다. 이것도 이제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구충제예요. 이버맥틴.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시 또 구충제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일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식약처 FDA, 미 FDA에서 다 안정성 검사를 다 마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개 구충제였는데 야,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네. 물론 이제 다 있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실제 거기에서 의료진들한테 나왔다는 거죠, 얘기가. 자, 그러다 보니까 알리코 제약도 지금 관심을 다시 다시 뭐 재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좋아요. 실적이 좋습니다. 자, 이게 알리코 제약의 실적 별도 실적인데요. 연결이 아닌. 보시면 작년에 매출이 늘었어요. 작년부터 뭐 작년까지 올해 3월 달에도 실적 좋습니다. 자, 부채 비율도 적당하고요. 유보율 좋습니다. 일단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괜찮습니다. 왜? ETC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재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코 제약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적 괜찮으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알리코 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알리코 제약의 품목 비중, 기타 여기 순환기용제 포함이 60%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혈압 뭐 있죠? 뭐 있나요? 또 갑자기 제가 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류마티스, 그다음에 뭐 소화기, 뭐 기관지, 급성만성 기관지염 이런 쪽에 관련된 거라서 이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알러지와 호흡기 질환제 이런 쪽으로 지금 비중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순환기용제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많다. 거기에 이 알리코는 좀 특이한 게 수출보다는 내수가 많아요. 내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수가 침체되면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 커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국내외 매출 비중, 요것도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다. 자, 주주를 보시면 주주가 탄탄합니다. 지금 48%예요. 비중이 48%, 50%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해서 작전을 한다거나 장난을 심하게 칠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트를 이제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의미 있는 신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알리코 제약의 일간 차트입니다. 자, 일간 차트인데 이거 보시면은 작년에 여기 10월 달에 대량 거래가 붙으면서 이게 그때 그거 펜벤다졸 때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상한가도 가고요. 막 급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보시면은 이게 정말 매집이 끝난 건지 세력이 들어와서 끝난 건지 아니면 다시 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자, 근데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3월달에 올해 3월달의 주가 흐름은 기업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시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한번 빠져요. 웬만한 좀 이런 모양이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맨홀, 포토홀이라고 하죠. 저는 포토홀이 한번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그 위로 올라왔죠. 그럼 요거를 빼고 한번 보십시오. 요 구간을 빼고 요 차트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 1월 달이나 1월 중에 차트로 딱 갖다 붙여서 보시면 자, 그대로 옆으로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알리코 제약은요. 자, 그런데 자, 요때는 뭐 거래가 당연히 그 유수로 인해서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매집이 끝난 건지 여기에서 세력들이 아니면 다시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지를 그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죠. 윗골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봉들이 막 생겼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요 같은 구간대입니다. 가격대가. 자, 그리고 주가가 3월달에 빠지고 2월부터 3월, 2월 말부터 빠지고 다시 올라섰습니다. 거래가 성공됐는데 이날 4월 6일날 보십시오. 가격대 그 구간대죠. 자, 그리고 조정을 주면서 계속 지금 거래가 조금씩 듬성듬성 생겨요. 그런데 주가는 저점을 높였다는 거죠. 저점을 높였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요 가격대에서 윗골이 만들면서 요 음봉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그 자리 위에서 움직이죠. 자, 이런 게 바로 세력봉입니다. 자, 그렇다면 밴드를 한번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얘네들은 어느 가격대에서 지금 주가를 조정을 하고 있냐. 12,000원대에서 16,0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밀하게 세력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알리코 제약은 지금 딱 주가가 요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14,000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요 저점 높여지는 요 구간이 있죠. 13,000원에서 요 14,000원 현재 구간대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십시오.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손절은 12,0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12,0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이에요. 분할로 매수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나는 그거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61선 이 저점을 높여지는 게요. 이걸 없애보죠. 61선이에요. 61선입니다. 61선 이탈하면 깨십시오. 무조건 던지십시오. 아무리 세력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를 너무 밑으로 떨궈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절대로 세력이 그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주가를 한번 툭 빼고 올리고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세력들도 관리를 못해요. 세력이 던지고 큰 입밥을 던지면 개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세력이 이 부분에서 입밥을 던져도 개인들이 이거 너무 빠지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막 투매를 하거든요.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물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그 부분을 감안하고 주가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 13,000원에서 14,000원대에서 요 15,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겠네요.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은 12,000원. 자, 그러면 1착 목표가는 16,000원 잡혔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점 높아지면서 또 매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집 세력봉이. 그러면 최종 목표가 제가 볼 때 17,000원에서 18,000원인데 요 사이에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회사 알리코는 기존의 전문의약품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제약업종 중에서요 적자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 기업인데
제약주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실적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 흑자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기존의 신약 개발을 좀 하면서 아니면 알리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약품인데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수익을 한층 더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서 이 플랫폼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알리코 제약은 그거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말씀드렸습니다. 13,000원에서 15,000원 그 사이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중간 가격이니까요.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시고 비중은 적절하게 잡으세요. 예. 하시고 1차 목표가는 16,000원에서 16,5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7,500원에서 18,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알리코 제약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부터는 펜벤다졸 그 구충제로 인해서 김철민 씨가 그게 지금 투병으로 했는데 지금 6월 23일자로 나온 뉴스 중에선 좋게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서 좋아진다면 김철민 씨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 제2, 제3, 제4의 사람들이 나온다면 펜벤다졸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조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강하게 나오겠죠. 아닙니다. 아직. 거기다 또 이버맥틴. 코로나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알리코 제약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알리코 제약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주주 구성도 상당히 알벤다졸이죠. 이버맥틴 알벤다졸. 예. 알벤다졸이 알리코 제약이 지금 그거에 대한 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버맥틴이나 덱사메타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게 기존에 있는 약을 가지고 해 보니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알비정 알리코 제약은. 네, 그래서 요게 이버맥틴 효과와 또 알벤다졸에 대한 알리코에 대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효능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코로나 수혜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셔도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시면 이렇게 현재 여기에 거래가 좀 많이 형성되고 다시 올랐으면서 딱 됐네요. 그러니까 주가 딱 보시면 주봉을 보셔도 12,000원이 깨지면 손절인데 여기까지 깨질 수 있을지 여기까지 깨지면 주가는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13,000원하고 14,000원, 15,000원 요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3주간 아래꼬리가 나왔다는 거죠. 도지가 나오면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주봉상에서 이렇게 나오면 더 강력한 어떤 신호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충제 관련돼서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는 기업 알리코 제약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실적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충분히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알리코 제약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셔서 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요 구충제로 인해서 다시 또 부각받고 있는 알리코 제약. 하지만 기존의 원래 ETC 전문의약품으로도 사업에 대한 안정성도 계속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볼 수 있는 종목 알리코 제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종목, 쉬운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